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장난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 토이마스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주제는 2000년대 초 지독한 경영난에서 레고를 살린 전설적인 액션 피규어 시리즈 바이오니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2년 덴마크의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나무를 깎아 어린 자녀들에게 목공 장난감을 만들어주던 것을 시작으로 레고사를 설립하고 레고의 초대회장이 되어 지금의 레고 그룹이 존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기업 레고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지금껏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레고사는 지독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하는 게임기 시장의 점유율을 뺏긴 탓과 이리저리 손대는 사업도 하나같이 적자를 내고, 어린이 소비자들은 코믹스나 애니메이션 속 세계관과 연계되는 레고에는 없는 성향의 장난감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랑레이더즈와 어드벤처 시리즈 등 레고는 이미 90년대부터 오리지널 IP를 가진 자체 제작 시리즈를 개발하며 완구도 잘 만들고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했음에도 당시로서는 애니메이션은커녕 설명서의 뒷페이지나 포스터 한두 장 분량 정도로 간단한 소책자 형태의 만화밖에 만들지 않으면서 레고는 공격적인 투자와는 상반된 태도로 스토리 IP 컨텐츠 사업만큼은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빈약한 컨텐츠에 대한 레고의 약점은 수입으로 여실히 드러났고,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고는 이중고의 삼중고를 겪으며 영업이익과 실적은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레고도 레고레이서 등 당시에 꽤나 인기를 끌었던 비디오 게임을 개발했지만 이 역시도 회사를 구원할 만큼의 대단히 큰 수입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99년 레고는 초대형 IP 스타워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막 제품을 발매하기 시작했으나 오직 이것만으로는 악화된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부족했습니다. 대체 어째서일까요? 레고가 스타워즈 제품을 아무리 많이 판매해도 레고 입장에서 결국 스타워즈는 빌려온 저작물이죠. 따라서 스타워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루카스필름 측에 판매량에 상응하는 만큼 일정한 금액의 로열티를 꾸준히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고는 직접적으로 회사를 구원해줄 오리지널 시리즈가 필요했어요. 바로 그때 그런 레고를 위기에서 구해준 대표적인 시리즈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개만 구입한 사람은 없다는 레고의 오리지널 시리즈 바이오니클. 2001년 비매품인 맥도날드 해피밀 토온가 세트와 정식 라인업 토아마타, 라히, 2002년 보록 등을 차례로 첫 선을 보인 초창기 바이오니클은 레고 테크닉 시리즈에서 파생되어 다소 뻣뻣한 관절 가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미있는 기능과 유니크한 디자인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조립식 액션 피규어였습니다. 둥그런 볼과 볼소켓을 결합하여 자유자재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개성 넘치는 조립식 장난감은 당시 기준으론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었고요. 사각형의 종이 상자로 포장된 기존의 레고 세트와는 다르게 단단한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요소였으며, 만화와 게임에서 등장하는 토아들의 우주선, 토아 캐니스터와 둥지에서 동면 중인 보록을 통뚜껑에 거꾸로 매달아 설명서 코믹북 속 이미지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패키지는 그 시절 아이들을 사로잡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2001년 바이오니클의 첫 출시를 분기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레고는 회사의 기둥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효자 시리즈 바이오니클을 등에 업고서 몇 년 뒤 6토와 함께 재도약에 성공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스타워즈와 바이오니클, 원투펀치가 위기의 레고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또한 바이오니클의 완구의 성공 요인에는 앞서 발매한 1999년 출시작 슬라이저와 2000년 출시했던 조상님격 제품군인 로보라이더 등 바이오니클 이전의 실험적인 유사 제품들을 내놓은 영향이 있었죠. 슬라이저는 레고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신부품, 볼 조인트가 바이오니클 이전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이며, 바이오니클 토온가와 비슷하게 팔을 구부려 디스크를 날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저와 로보라이더는 둘 다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다는 것 역시 바이오니클과 상당 부분 닮아 있고요. 선발대 개념의 두 시리즈가 각각 1년 만에 빠르게 단종되고 나서 바이오니클이라는 걸작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이고 기괴한 로봇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죠. 이건 초창기 개발 단계에서 폐지된 시리즈, 일명 사이봇의 컨셉 아트와 프로토타입 이미지입니다. 정식 출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슬라이저와 로보라이더 이전에 처음으로 볼 조인트를 개발한 레고사의 테스트 제품이었죠. 사이봇이야말로 바이오니클의 진짜 조상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괴한 모습으로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시 바이오니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매한 바이오니클 시리즈는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의 대명사 레고사의 제품답게 인체에 무해하며 튼튼하면서도 조립과 분해, 보관이 용이하고 심지어 그 근본은 레고블럭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기에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하다는 확장성까지 갖추어진 완전히 새로운 것. 그야말로 장난감계의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이오니클의 성공 요인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지 기능이 재미있다거나 디자인이 멋있다거나 나만의 바이오니클을 자유자재로 직접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제품의 외적인 멋이나 가지고 노는 재미에서 그치지 않은 바이오니클의 두 번째 매력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으로 소비하는 장난감에서 그치지 않고 심도 깊은 세계관과 짜임새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팬들이 바이오니클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제품으로 발매한 모든 바이오니클 캐릭터는 만화나 소설, 영화 등의 스토리에 등장하고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도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모든 인물들이 스토리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니클이 출시하기 시작해서 단종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그것이 지속되었고요. 정말이지 애들 장난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스토리와 캐릭터성을 부여하는 것에 진심인 진성 디테일 변태 시리즈입니다. 이러한 바이오니클은 레고가 완구를 잘 만드는 것 이외의 부분에서 부족하고 서툴렀던 IP 컨텐츠 사업의 확장을 극한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레고 그룹의 기획가 바이오니클 스토리의 총편집장 그레그 파슈티의 존재. 바이오니클의 성공은 이 남자의 기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그 파슈티는 초창기 닌자고의 키를 잡았던 핵심 제작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바이오니클이라는 시리즈 역시 닌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레고의 수명을 연장해준 간접적인 은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같은 아빠를 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오니클의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했으며 슈퍼맨과 배트맨 등으로 유명한 DC 코믹스사에서 만화를 발행하고 2003년 개봉한 바이오니클 빛의 가면, 2004년 개봉한 메트로누이의 전설, 2005년 보이지 않는 함정과 4년간의 휴식기 끝에 나온 마지막 영화 2009년 전설의 부활까지 총 4편의 만화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바이오니클은 완구, 만화와 소설,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플래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감성 돋는 일러스트와 고퀄리티의 연출을 보여주는 고전 명작, 전설의 오픈월드 플래시 게임 마타노이 온라인을 시작으로 여기서 파생된 보야노이 온라인과 이 밖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식 플래시 게임들이 존재하며 심지어 2006년에는 닌텐도 DS 게임칩으로도 출시했습니다. 바이오니클 플래시 게임에는 재미있는 숨은 명작들이 많으니 바이오니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과거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해보시는 걸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바이오니클 하면 광고 삽입곡과 OST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곡들로는 2005년 호디카 시리즈의 TV 광고와 테마곡으로 사용된 올 인센스 키즈의 히어로와 2006년 중독성 있는 래핑으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피라카 랩, 피라카 광고 CF의 삽입곡이자 바이오니클 매드무비 BGM으로 유명한 올 아메리칸 리젝트의 무브 알롱, 그리고 바이오니클 시리즈의 테마곡을 만들기 위해서 레고에서 결성한 덴마크 국적의 3인조 프로젝트 밴드 크로셜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오직 바이오니클만을 위한 엄청난 명곡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마타노이 섬에서 시작된 6용사의 장엄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 끝을 맞이하였으니 바이오니클을 사랑하던 어렸던 팬들은 나이가 들었고 어린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복잡해진 세계관. 결국 레고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1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장수 시리즈 바이오니클을 완전히 청산하고 조립 방식은 비슷하면서도 타겟 연령층은 내려서 바이오니클과는 완전히 다른 부품 디자인과 세계관을 갖춘 히어로 팩토리 시리즈를 2010년 하반기에 론칭합니다. 곧바로 이어질 히어로 팩토리 제품들의 출시를 위해 선배인 바이오니클은 2010년 봄 마지막 시리즈 스타즈를 끝으로 타후는 마타노이와 함께 마쿠타를 물리쳐 세상을 구해내고 이제는 목적을 이루었다는 듯이 우리들의 곁에서 영영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바이오니클의 부활을 하염없이 기다리죠. 레고는 바이오니클이 끝나기 무섭게 2011년 초장수 인기 시리즈 닌자고로 또 한 번의 신화를 써내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이후 2015년 팬들의 바람이 결국 닿은 것일까요? 2014년 바이오니클의 정신을 계승했던 후계작격의 액션 피규어 시리즈 히어로 팩토리가 인베이전 프롬 빌로우를 마지막으로 횟수로 5년 만에 수많은 떡밥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급작스럽게 끝을 맺으며 단종되었고, 이듬해 히어로 팩토리의 CCBS 스타일 부품들로 리부트를 시도한 2세대 바이오니클 시리즈가 기다림 끝에 반가운 복귀를 알립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기존의 바이오니클보다는 히어로 팩토리의 그것에 가까웠던 이도저도 아닌 세트 구성과 부품 디자인은 바이오니클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래도 팬들은 바이오니클이 돌아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지만, 다소 유치해진 스토리와 지지부진한 애니메이션과 소설, 완구의 흥행 성적, 복귀라는 키워드에서 오는 기존 팬층의 관심은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2016년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되었지만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한 듯 싶고요. 우리가 기억했던 과거의 영광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던 탓인지 안타깝게도 돌아온 2세대 바이오니클 프랜차이즈는 오래갈 수 없었고, 10년간 지속되었던 명성이 무색하게 2016년 단 2년 만에 단종 소식이 들려오며 야심차게 복귀를 선언했던 바이오니클은 또 한 번의 막을 내리고 사실상 바이오니클 프랜차이즈의 사망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바이오니클은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며 현재는 완전한 단종 레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니클의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2번의 단종에도 굴하지 않은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바이오니클 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3D 프린터로 직접 커스텀한 부품을 사고 팔며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직접 회사체를 촬영하여 만드는 스톱모션이나 3D 그래픽을 활용한 고퀄리티의 팬메이드 애니메이션과 게임, 소설 등 2차 창작물도 현재까지 마르지를 않는 추세입니다. 바이오니클이 2010년 막을 내린 지 15년을 넘어 2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의리 팬들이 국내외로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니클은 한참 전부터 더 이상 판매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팬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마성의 매력이야말로 오직 바이오니클만이 가진 진정한 장점이자 대체 불가, 유일무이, 마치 강아지 발바닥의 꼬순내 같은 중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바이오니클 출시 이후 2000년대 초반 레고는 개성 넘치고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를 많이 선보였는데요. 갈리도어, 잭스톤, 벨빌, 스칼라 등은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했고, 여타 시리즈도 2년은커녕 1년 혹은 길어봐야 3년에서 4년 정도로 마의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빠르게 단종되었으며, 당대 새롭게 선보인 레고의 오리지널 라인업 중 10년씩이나 살아남은 시리즈는 바이오니클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바이오니클의 인기와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오니클은 예나 지금이나 레고를 잘 모르는 사람, 시스템 브릭만 선호하는 수집가들에게 이렇게 이질적으로 생긴 게 레고냐? 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가끔 듣지만 바이오니클의 팬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괴상한 액션 피규어야말로 진짜 레고라는 사실을요. 바이오니클이 또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루머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확정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매년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나마 바이오니클의 제품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도 구입할 수 있고 가장 최근 출시한 신제품인 시즌 미니 피규어 29탄에 초창기 바이오니클 토아마타 타우의 코스튬을 입은 코스프레 컨셉의 미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0년대 들어 레고가 간간히 바이오니클에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타후를 시스템 브릭으로 만들어서 프로모션 등으로 내주는 등 바이오니클에 대한 움직임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갑게 등장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지만요. 이스터에그나 우정 출연보단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했던 G1 스타일의 바이오니클의 정식 복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네요. 물론 욕심이겠죠. G2가 이미 한번 망했는데. 바이오니클은 컬트적인 인기를 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난감이라는 가치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니클 파이팅!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